광주가 온통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23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한 남자. 역시 사과나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용기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과도한 기대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짜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왜 이래? 이제 전두환 씨 어록이 많잖아요. 29만 원부터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래부터 뭐 저 많죠. 당해보지도 않아놓고부터. 전두환 씨 어록이 많잖아요. 29만 원부터 그렇죠. 왜 나만 갖고 그래부터 뭐 저 많죠. 당해보지도 않아놓고부터. 이게 새로운 어록인데요. 저는 짜증을 넘어서는 좀 일종의 호통 같은,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그런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뭐 경위와 여하튼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90이 곧 다 된 분이고 또 이분이 헬기 기총 사격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과는 별개로 감옥도 갔다 왔고 백담서도 갔다 왔고 또 재산 추징 그 소급 입법해서 20몇만 원 논란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굳이 이 재판 때문에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빚어져야 됐었느냐 하는 것은 경위를 떠나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더구나 병상에 있는 우리 노태우 대통령을 빼고 어쨌든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세 분이 모두 지금 재판에 연루됐거나 뭐 영어에 몸이 돼 있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어쨌건 민주사회의 비극이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근데 사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번 광주 출석건은 사실은 정말로 본인이 초래한 거죠. 본인이 사과 한마디 했으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본인은 결코 그럴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동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두환 노태우 전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누구였냐면은 신한국당 정권이거든요. 김영삼도 보수 정권의 업적이에요. 그런데 이번 재산 추징한 것도 박근혜 정권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보수 정권에서 했던 거고 거기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사면한 건 김대중 정권인데 나는 그때 뭐냐면 사면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사과와 반성이거든. 사과와 그렇죠. 반성을 전제로 한 사면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인심 쓰듯이 해버린 그렇죠. 거예요. 약간.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사과 반성 안 하는 것도 좋아. 그럼 가만히나 있듯이. 왜 또 회고록 써가지고 떤 사람들 또 이분들 또 상처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법정에도 못 나오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자초한 거죠. 사실 이건. 사실 그 법률적으로도 지금 보면 이제 형사 사건은 반드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야 돼요. 이제 걸석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본인의 오롯이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이 경우에 보면 이렇게 계속 안 나오시다가 구인장이 발부된 거잖아요. 그럼 법원의 의지는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협조를 안 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헬기 사격 여부잖아요. 법적으로는 그것만 다투는 건데 사실은 그걸 왜 다투느냐 하면 굉장히 큰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빙산의 위로 나온 게 그 부분이고 사실 그 밑에는 5.18 자체 정신에 대한 사실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요걸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딱 요것만 된다 그래서 사실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재판은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의 출석을 바라보는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놨는데 일단 호칭에서부터 온도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예, 그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살인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판단이 이제 개입이 된 거고요. 네. 정의당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이라고 상당히 법적인 호칭을 붙였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적이에요. 전두환 씨라고 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5.18을 바라보는 시점이 여기서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호칭은 이분이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 물론 사면은 됐지만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탈된 상태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죄 판결 받은 게 이제 90년대잖아요. 그때 신문을 보면 전씨 노씨 이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헤드라인에 전씨 노씨. 네. 우리가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일컫는 그런 언론조차도 벌써 30년 전에 그렇게 입장 정리를 했다. 이제 와서 뭐 논란을 벌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저는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가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제 호칭에 대해서는 그냥 당사자가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일정 부분 그때 선택을 받고 국가 원수로 지낸 건 사실이니까 그냥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선택을 받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대의회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취임을 한 건 맞죠.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한 것도 맞으니까 나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또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야 뭐 국민이 그렇게 선택의 부르면 문제죠. 누가 네. 뭐라고 할 수 저는 뭐 언론에서도 네, 기준을 마련할 아니요 필요는 쿨하게 이를테면 과거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에서 동아일보가 전씨 노씨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또 말하자면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니고 맞아. 민주화 맞다. 투쟁의 아점같은 언론이에요. 지금 보수와 그러니까 보수 그-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부르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전혀 감각이 다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김정은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공식으로 부르잖아요. 하물며. 근데 주적이고 저 불법 집단이에요. 상식에 비춰본다면 뭐 대통령을 지낸 분인데 전직 대통령을 했다는 거를 예우가 박탈됐으니까 전씨로 부르겠다? 그건 뭐 자기 자유인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하는. 그러니까 공식 문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의 공식 문건이라든지 이럴 때 예우가 박탈된 분은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이 우리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뭐 자유롭게 자기 네. 평가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을 부를 수도 있고 호칭에 따른 온도차도 있었지만 사실 그 논평 내용에도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라도 참여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오히려 더 세요. 진실 왜곡과 궤변으로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를 능멸했다.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최근에 퇴행적인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일단 5.18 망언도 있고 그다음 지금 이 논평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관계를 두고 보자. 그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 보수 정당이 이루었던 역사적 업적을 뒤로 돌려서 YS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런 논평도 그런 의혹을 갖다 더 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애매모호한 논평이. 제가 조금 경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정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저희도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때문에 152석을 처음 했어요. 정확히 4년 후에 81석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죠.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아프죠.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또 조기 대선 탄핵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보수 안에 폭탄을 터뜨린 거거든요. 과거에 저희도 책임지지 못하는 진보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지층. 그때 지도부가 전부 후보자들이 FTA 폐기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참여정부에서 진행됐던 일이었죠. 재협성도 아니고 폐기를. 자유한국당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왜 아까부터 극우화 내지는 태극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게 유혹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극기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됐어요. 징계 안 해요. 역사적, 국민적, 법적 심판 끝난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끊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첫 번째 보수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정말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보수가. 다음 총선 대선을 생각하면 외연 확장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 5.18 관련돼서 징계 문제도 저는 조금 지켜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황교안 대표는 그러니까 좀 고지식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대표면 사실상 윤리위원장 막 임명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지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 그냥 원칙대로인 거예요. 징계의 저는 이렇게 의지는 생각하는데.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 당연히 의지가 대표와 있죠. 당내 저는 분위기는. 원칙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언할게요. 저 예언 잘 안 하는데 저는 안 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못하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보궐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이미 뭐 선언처럼 해버렸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뭐였지? 다 이제 잊어버린 상태가 돼버려요. 굉장히 새삼스럽게 다시 긁어 부스럼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이 자유한국당을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한데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 아까- 다른 당에서 볼 땐 좋은 거니까 그냥 놔둬봐요 좀 지켜보라고. 민주당 걱정도 그런 톤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할 수 있다면 난 진작했다고 봐요. 그럼 쉽게 진작할 수가 말하면 없어요. 진작할 수 정치공학적으로. 없는 아이, 참.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무책임하게. 그리고 친박당 도로 친박당한테 돌아간 부분. 제 징계 안 하면 나부터 탈당할게. 아직 탈당 안 하셨어요? 몰라 당적이 있긴 있는 건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농담이에요.